자, 5장 3절 흑백 게임의 선형대수학. 자,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수학 지식이 주의 문제 해결에 진짜 얼만큼 중요한지 예를 보여줄게요. 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존 내시가 이 바둑 두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뷰티풀 마인드의 공식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가면은 바로 이 화면이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에 요렇게. 요게 바로 블랙아웃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요 클릭하면 글자가 바뀌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만든 블랙아웃 게임이 있게 되는데, 자, 생각해보,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숫자를 누르면은, 여기 누르면 여기가 자기 자신과 그 옆에 두 개가 바뀌어요. 요걸 누르면 자기 자신의 색깔과 그 자기랑 인접한 게 바뀌어요. 요걸 누르면 몇 개가 바뀔까? 자기하고 주위에 네 개가 색깔이 바뀌어요. 요걸 누르면 세 개가 바뀌고, 요거 누르면 자기하고 옆에 두 개, 세 개 바뀌고, 요거 누르면 자기하고 네 개가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목표는 뭐냐면, 전부가 다 까만색이 되게 하든지, 또는 전부가 다 하얀색이 되게 하든지. 그래서 블랙 or 화이트 게임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게임이 있어. 자, 근데 이거 차근차근히 하면 할 수 있어. 3x3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4x4나 5x5가 되면은 대충 개수하는 거로는 풀 수가 없지. 자, 그럼 그 알고리즘이 뭔지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또는 답은 존재하는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어. 이걸 선형대 수학 지식만 이용해서 완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 증명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자, 이거 뭐 누르면 될 것 같아? 이게 마법사 실행이라고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이게 답이야. 이 문제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의 문제를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풀어. 해를 구해. 그래서 답을 여기다 딱 줘. 136 나왔죠?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누르면 딱 게임이 끝나지. 자, 다시 한번 다른 게임을 해볼까? 이걸 막 바꿔. 막 이렇게 바꾸고, 그럼 막 바뀌죠? 그치, 막 바뀌지. 다시. 새로 실행을 한번, 새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새로 게임 만들었어요. 자, 마음대로 막 고쳐놔. 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츄에이션이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누르면 끝내겠니? 다시 한번 눌러. 이거는 1번하고 4번만 누르면, 아니야. 마법사 실행 다시 한번. 4번, 1, 2, 3, 4번하고 5번만 누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가르쳐 줄게. 이게 바로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답을 우리한테 제공한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적용. 이해가 돼? 자, 이 규칙을 가르쳐 줄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흑백 게임의 규칙이 다음과 같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3x3 바둑판에 바둑알이 9개 있어요. 이 게임은 바둑알을 선별적으로 클릭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둑알 9개를 모두 아래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이 같은 색으로, 모두 검은색 또는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건은 한 바둑알을 클릭하면 주변에 엣지를 같이 하는 상하 좌우 바둑알이 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일부 바둑알이 뒤집힌 상태로 주어진 초기의 패턴에 따라서 답이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답이 없는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어떻게 생긴 질문이냐면 내가 가르친 선형대수학 배우는 1학년 학생이 질문한 질문이야, 이게. 첫 번째. 이런 답이, 자기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조건이 달라진다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존재성을 수학적으로, 그렇다면 존재한다면 그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 또 상대가 이길 수 없는 초기 조건이 존재하느냐. 만약에 언제나 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존재한다면 그런 사실 그걸 증명할 수는 있느냐. 또 그런 그 해가 존재한다면 그런 해의 개수는 유일한가 또는 무수히 많은가.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선형대 수학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번거로울 텐데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 끝나고 따라오더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몇 번 만나면서 그러면 내 연구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와서 세팅을 해서 그래서 증명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채워가서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까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게임을 봅시다. 이 아이디어는 먼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눌러보지만 실제로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그러면 원래 위치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두 번 누르는 거나 뭐 네 번 누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클릭 하나 입장에서 보면 그 클릭을 누르냐 안 누르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안 누르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클릭을 누를 수 있는 조건은 몇 개 있어? 9개 돌밖에 없지. 그 9개 돌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누르느냐 하는 게 액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액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9가지밖에 없어. 자, 9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냐 마느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3x3 행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로 얻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제로 행렬이나 1 행렬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럼 우리가 이 3x3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첫 번째를 누르냐, 두 번째를 누르냐, 세 번째를 누르냐인데 첫 번째 누르면 세 개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까만 데서 시작한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 여기 세 개만 바뀌는 거죠. 요걸 누르면 여기 네 개 색깔이 바뀌는 거고, 요거 누르면 여기 5개 색깔이 바뀌는 거고, 요거 누르면 세 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9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제로일 행렬로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이 뭐건 간에 우리가 요걸 뭘 누른다는 것은 주어진 행렬에다 이걸 더한다는 소리죠. 요거 두 번째 거 누른다는 소리는 요걸 더한다는 소리죠. 그게 더해가지고 나중에 흑제로를 만드는 거니까 모두 2, 바이너리, 제로 원 행렬에서 모두 제로 행렬을 만들든지 모두 원 행렬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랜덤한 제로 원 행렬 3x3 행렬에다가 더하기 우리가 이 9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그것들을 그 주어진 행렬에다 더해갖고 제로 행렬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두가 성분이 1인 행렬을 만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게 아까 여러분들이 본 게임이에요. 자, 그 아이디어를 매스매티컬하게 선형대수학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원래 주어진 조건이 만약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쵸? 어떤 3개만 블랙, 4개가 블랙이고 나머지는 다 화이트인 상태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막 몇 번 클릭하죠. 그렇죠? 마우스를 클릭하지. 그래서 그 9개 중에서 이 중에 몇 개를 클릭하는 거죠. 이제 몇 개를 골라서 그것만 클릭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A, B, C, D 여기다 요 1차 결합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더해갖고 그 더한 값이 제로 행렬이나 그 모든 성분이 1인 행렬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제로 또는 제2 행렬이 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이해돼, 장조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행렬이 된다는 것은 모든 바둑알이 이제 뭐 검은색이 된다는 소리고 이런 색이 되는 건 모두가 흰색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행렬을 가지고 이제 그 A번, 이게 결국 A번 더한다는 것은 이게 0이냐 1이냐예요. A가 0이면 그 액션 안 취한다는 소리고, A가 1이면 그 액션을 취한다는 소리고,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조건에다가 초기 값에다가 이것들의 1차 결합을 더해줘서 초기 값에다가 그 9개의 액션을 더해줘서 목표가 제로 행렬을 만들거나 또는 제2 행렬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풀었습시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제로 행렬을 만드는 경우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제2가 되는 거는 이제 같은 식으로 풀면 되니까 먼저 요거 갖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연립방 정식이 쭉 되고 요거를 여기로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값은 이거고 초기 값이 이거가 돼서 이걸 마이너스 B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1차 결합에다가.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숫자로는 3x3 행렬이지만 이 행렬을 9x1 벡터로 생각하면은 벡터 9개 1차 결합 이퀄 마이너스 B라는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거를 그 벡터를 이렇게 그 x를 9x1 벡터, 3x3 행렬을 9x1 행렬로 생각한다면 ax 이퀄 마이너스 b, 즉 a라는 행렬은 바로 이런 행렬이라고요. 이런 행렬.
그런 행렬에다가 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그 스칼라들 갖고 요걸 x라고 합시다. 요걸 곱했더니 요런 벡터가 된다는,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 하면은 ax 이퀄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때 x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ai들이죠. a부터 a, b, c, d, e, f, g, h, i 9개. 그 중에 몇 개가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0이냐는 것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 2 계산해서. 자, 그러니까 이걸 뭐 세이지나 울프렘 알파, 뭐 매스매티카, 매트렘 뭐 아무거나 사용해서도 이거 풀어서 x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연립방식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풀었더니 답이 이게 나와요. 이 분수로 나왔어. 분수로 나오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몇 배 해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두 2로, 그러니까 정수로 바꿔보면 같이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7을 양변에 곱해주면 x가 이런 정수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얘기는 그거를 이제 모두 2로 해서 0, 1으로 바꿔주면은 1과 0인 거, 짝수, 홀수가 구분이 되면서 0, 1로 이렇게 구분되죠. 이 얘기는 이게 요걸 행렬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요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눌러주면은 그러면 모두가 다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조건은 B가 주어졌던 거고 초기 조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바로 이런 매트릭스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고 우리가 이런 답을 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이렇게 취해 주기만 하면 그러면 게임이 단 4번만 클릭하는 걸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연립방정식으로 일단 모델링이 되고 나니까 AX급이 바뀌어지니까 나머지는 다 아주 쉬운 단순한 문제로 바뀌어진 거죠. 학생은 학부 1학년 학생이 바로 이거를 느낀 거예요. 이 문제가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그 학생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는데 C로 짠 거야. 그 C로 짠 거를 나중에 자바로 바꿔갖고 지금 웹에다 올려놓은 게 아까 자바로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 만든 것들이 여기서 보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0% 다운받고 있잖아요. 이 다운받아서 실제로 해보세요. 이게 전에,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동영상이 하나 올려가 있는데, 이 동영상이 내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동기하고, 이게 이 문제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게 아까는 지금 3x3 정사각 행렬에 바두갈이 9개밖에 없는 바두갈이 9개밖에 없는 그 3x3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줬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너무 쉽게 끝났잖아.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 문제일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지. 그래서 그럼 그게 3x3이 아니라 4x3은 어떨까? 5x오면 어떨까? 뭐 10x10이면 어떨까? 그래서 중국 처음에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19x19가 19x19 이 판을 생각했어요.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둑판이야. 바둑판이 19x19 행렬이야. 거기에 이제 흑알하고 백알이 놓여진 상태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릭하면 흑알을 바둑알로 바꾸는 식으로 하면은 바로 딱 이 환경이 19x19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바둑판까지는 그냥 한번 해서 다 풀자. 그래서 바둑판까지 다 풀었어. 그랬더니 이제 3x3일 땐 해가 언제나 존재해. 근데 4x4일 땐 존재 안 해. 그리고 또 언제는 돼, 안 돼.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게 3x3이면 9x9 행렬이 나왔죠. 4x4면 16x16 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6x6이면 36x36 행렬이 나오죠. 그럼 그 행렬이 나오는데 그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바로 유일한 행을 찾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일 경우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B가 초기 조건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REF를 구하면 제로로우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제로로우가 나왔어. 근데 이 B가 그 제로로우 쪽에 논제로가 있으면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홍조교. 그치? 그래서 이게 언제나 일반적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행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아이디어는 있지.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 때는 그렇다고 어느 숫자는 집어넣으면 되고 어느 숫자는 안 되고 이렇게 만들기 귀찮잖아. 안 좋잖아.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게임이 돼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럼 처음에 초기 조건을 줄 때 이 아래쪽은 0이 되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지. 그치? 그렇게 해서 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기 조건을 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랜덤하게 문제들이 만들어지지. 그 조건 하에서. 그리고 그 경우는 언제나 해가 존재하지. 그럼 찾아갈 수 있지. 자, 그럼 거기서 끝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9x19까지 했어.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n/n일 경우에는 이제 그 이론을 어떻게 해서 할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논문이 완전히 됐죠. 논문이 됐지. 자, 근데 그거 끝인 줄 알았어. 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참 문제 자연스러운 문제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게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한 그 비슷한 연구를 한 게 최근에 논문이 나온 게 있었어. 비슷한 게. 근데 이쪽 게임에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이 CRM을 증명해야만 이게 풀리는데 그 CRM을 푼 게 오토메타 저널에 2004년, 4년인가 실렸어. 예, 그 저널이. 그게 실린 걸 찾았어. 그래서, 이 단순한 문제가 완전히 지금 현대 수학 문제, 그것도 산업공학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구나 하는 걸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이 사람이 안 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3컬러, 지금 이건 흑백이죠. 이 색깔이,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빨간색이 파란색 됐다, 파란색이 노란색 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두가 노란색이 되거나 모두가 빨간색이 되면 끝나는 게임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가능할까, 안 할까? 4가지 색일 때는 어떨까? 5가지 색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색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세 가지가 소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서로 3번 안에 끝나는 거잖아. 클릭하는 건. 한 번 누르냐, 2번 누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답을 구해보면 똑같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끔 역행렬을 고해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곱해서 나온 답이 몇 번 누르라는 명령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게 혼돈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소수기 때문에 모두가 딱 맞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냐, 한 번 누르냐, 2번 누르냐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3 계산으로 바꾸니까 앞에 이론이 그대로 확장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을 거의 짜놔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보여준 거야. 근데 완성시키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모두 3 계산하고 하는. 근데 그것도 거의 다 만들었어.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그게 끝인 줄 알았어. 3컬러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3컬러 여기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보다시피요. 3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에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연구년 때 가서 그걸 정리해가지고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컬러 멀린 프로그램. 이 게임이 블랙아웃 게임이라고 처음엔 불려졌어. 근데 지금은 블랙아웃 게임이라고 부르면 이 흑백 인종차별에 한다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는 게임이라면 안 쓰고 그걸 라이트아웃 게임이라 그래. 등을 키느냐 끄느냐. 라이트아웃 게임이라 그래. 근데 라이트아웃 게임을 이제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비슷한 게임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일반적으로 이 멀린 게임이라 그래요. 멀린 게임.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런 게임 중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주의 거 바뀌는 것, 주의 거는 바뀌고 자기는 안 바뀌는 거가 있어. 그런 게임은 그걸 시그마 게임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 같이 클릭하면 자기도 바뀌고 자기 주의도 바뀌는 걸 시그마 플러스 게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어쨌든 3컬러 게임에서 웬만큼 했어.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다 됐어. 이게 끝일까 생각했더니 근데 김덕선 박사가 이게 이게 정사각형열이 아니라 바둑판이 딱 3x3, 7x7이 아니라 이게 n/n, 이게 띄우뚱한 그런 무슨 말인지 알지? 5x7, 9x15, 이런 거에서는 어떨까? 그런 거에서는 그런 걸 클릭해서 만드는 거는 어떨까?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답 구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금방 바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걸 클릭하냐 뭐 하는 게 옆에 게 바뀌냐 안 바뀌냐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3바이 7 행렬이라도 똑같이 21 바이 21 행렬로만 바꿔지면은 그러면 똑같은 연립방정식 문제로 모델링이 되잖아. 그쵸?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그렇지? 왜냐하면 어느 걸 클릭하냐 안 하는 것만 답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제로가 되냐 1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도 바로 ax equal b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했어요. 해서 거기서 끝났어. 끝냈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흥미가, 이게 거기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냈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이게 n/n 크기의 흑백 문제 해결 방법까지 해서 다 정리했어.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도 냈어. 이게 끝일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해가 언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거를 대충 다 끝난 거야.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행렬들이 결국은 이 행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 행렬들의 패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뭐하고 연결되냐. 이게 피보나치 수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 행렬들의 이게 언제 그 가역 행렬이 되고 언제 그 넌 인버터블 행렬이 되느냐 하는 게 수열이 만들어지는데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그 연관성까지 만들어서 낸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죠? 이게 임의로 아까는 3x3만 만들었었잖아. 그게 이제 이거 19x19, 뭐 20x20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게 7x7, 뭐 그러니까 6x5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여지죠. 6x5 행렬이 이제 만들어져요. 제네레이트 하면. 그럼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거에 대한 흑백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거의 솔루션. 올 블랙을 만들고 싶으면 이 블랙 솔루션을 누르면 요걸 누르면 다 까매진다는 답이 나오고 요걸 누르면 모두가 하얘진다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들 올려서 웹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그 작은 3x3, 3x4 알고리즘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답이에요. 그 답을 순서대로 다 클릭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천재, 영재 애들, 과학과 애들 이런 애들 머리 좋다는데 3x3 주면 금방 착착 풀어. 5x5 줘도 어떤 애는, 어떤 머리 좋은 애는 이렇게 패턴을 찾아가고선 잘 풀어. 근데 아무리 천재도, 여기 보다시피, 이거 뭐 19x19 이런 거 주고 풀라 그러면 그 친구, 이런 건 못 찾아내. 결국. 머리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을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이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튼 머리가 좋은 애일수록 그 시어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나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듯이 아까 이 패턴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을 그 동영상까지 여기서 볼 수 있게 돼요. 학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거 연습할 때 그냥 녹화해놓은 게 마침 있어서 거기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이 블랙아웃 또는 라이트아웃 게임 또는 멀린 게임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런 게임과 같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봐온 게임 중에 선형대수학이나 행렬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보면 이런 게 뭐냐면 이게 게임이 이게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 게임의 그 관련된 웹사이트들인데 여기 보면은 뭐 몇 가지들 흥미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이구 왜 안 떠? 어저께 내가 다 확인해서 내가 링크를 찾아서 집어넣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하고 이제 게임하고 관계된 그 리소스들을 좀씩 찾아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시작이 학부생이 질문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조금씩 하면서 이게 외국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데까지 우리가 올라간 예예요. 그러니까
그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포 언더그레듀에이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후로 이제 우리가 RU 연구실도 만들고 학부생한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NRF에서 이 RU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서 제공해요. 그 예를 보여주면 예를 여기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NRF 제공의 이 썸머 그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학부생들한테 이 각 여러 학교 대학에서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에서는 뭐 학부생을 위한 연구 경험이란 제목으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어널리시스 어플라이드 매스 앤 그래프 시어리를 또 뭐 컬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에서는 세인트 올라프에서는 뭐 우먼 언더그레이트 학생을 위한 뭐 여기서는 어널리시스, 뭐 크린슨 대학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넘버 시어리 앤 컴비네이터릭스, 이 컬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에서는 매트릭스 어널리시스 앤 이스 어플리케이션. 여기는 오랫동안 선형대 수학 RU를 해왔어요. 내가 그 연구년을 한 학기를 컬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에서 갔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여름이어서 전국에서 그 학부생들이 와서 RU 이제 시작을 처음 하는 이제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몇 주를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매트릭스와 관계된 흥미있는 문제들을 이제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교수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RU가 보통 8주나 9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주, 4주는 이제 교수가 리드를 하고 나머지 4주, 5주는 학생들이 리드를 해 가는 식이 됩니다. 자, 뭐 여기 보면은 다이내믹스 앤 뉴로 바이올로지, 뭐 랜덤 그래프, 또 뭐 스태티스티컬 지네틱스 앤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뭐 매스 바이올로지, 뭐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 매스매틱스 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식으로 이 순수 수학 분야 멀티 디스플리너리 RU 컴퓨테이셔널 매스 앤 논리니어 다이내믹스 하는 식으로 이 주제들을 쭉 보면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가 지난 건데 이 RU 프로그램이 15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동안 지나가면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흐름 트렌드가 만들어져요. 보면 순수 수학부터 응용 수학도 있고 인터디스플리너리도 있고 한데 여러 분야가 점점 수학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쪽으로 연결되고 그런 기회를 연구재단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먼인 매스매틱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인스티튜트 포 어드밴스드 이게 프린스턴 대학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 바이올로지 디스크리트 매스 앤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든지 뭐 컴퓨테이셔널 앤드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게 다 수학과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오와 스테이트에서 이게 수학 매스 메이저 학생들을 위한 연구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수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연구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는 그런 나라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여기서 그냥 읽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1, 2, 3, 4, 5, 6, 7, 8이 그러니까 1, 2, 3, 4, 4, 5, 6, 7, 8, 9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중국말하고 읽는 게 그렇죠? 이게 이열산시 할 땐 잘 몰랐는데 이걸 1, 2, 3, 4를 이제 이게 암호학 하는 거랑 바꿔서 이제 해서 코딩할 때 생각해서 표를 만들어 본 건데 이게 1, 2, 3, 4, 5, 6, 7, 8, 9 비슷하지 않아? 옛날에 산목, 나무로는 숫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런 알파벳을 안 썼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수를 표시하고 계산을 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이걸로 했어요. 이게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 7, 8, 9, 열이 옆으로 니음은 10, 두 개를 넣으면 20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던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달력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상 라이트 아웃 게임 속의 리니어 엘지브라, 특히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케이션과 그에 관련된 해의 존재성, 또 그다음에 해를 찾는 방법,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 문제를 일반화하는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
그리고 그 일반화한 식들을 보이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시어리의 그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걸 볼 수 있는 예였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